피로감도 쉽게 느끼고 먹어도 기운이 없느냐? 기능이 떨어져 있더라.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활력이 생기고 기운이 나는 제이 원장입니다. 요즘 기운이 없다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왜 기운이 없는 건지, 기운이 없다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기운이 없다는 분들이 요즘에 정말 많죠. 날씨도 덥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기운이 없다, 힘이 없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게 무엇냐 이거죠. 기운이 없다는 분들이 실제로 근력이 저하가 돼서 무거운 물건 못 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막상 들어보면 무게도 잘 들 수 있고 한데, 뭐냐면 뭔가 내가 의욕이 잘 안 난다, 들 수는 있지만 하고 싶지가 않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 뭔가 시동이 안 걸린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제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이 당뇨 환자분들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피로감과 기운이 없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왜 당뇨 환자분들이 이렇게 피로감도 쉽게 느끼고 먹어도 기운이 없느냐? 뭐냐면 세포,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있죠. 이 세포 안으로 당이 제대로 이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걸 이제 인슐린 저항이라고 하죠. 당이 세포 안으로 이동을 못 해주니까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혈당은 높은데 먹어도 기운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당뇨 환자분이 아니라 당뇨가 없는 사람도 기운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세포 안의 레벨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면 세포로는 당이 이동이 잘 됐어요. 세포 안으로는 당이 이동이 됐는데 이 세포 측면에서 보면은 이 당을 그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이 당을 분해하고 산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ATP라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에너지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작동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포 안으로는 당이 들어갔지만 이거를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안 되더라. 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해주는 세포 내 소기관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 당이 공급이 되었어도 이걸 에너지로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이 없는 겁니다. 음식을 잘 먹고 영양이 충분하고 혈당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도 기운이 없다. 그 이유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에너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럼 이 에너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에너지 개념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물리적인 개념보다는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라고 하면은 생명 활동을 위한 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생명체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부 환경과 나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백사장에서 모래로 사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흩어져서 모래알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물리법칙인 연력학 제2법칙, 이것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들은 이제 무질서보다 증가한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래를 모아서 모양을 만들어도 흩어지는 게 더 무질서 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상태로 가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모양을 잡아 놓으려면 자꾸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도 무질서해진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억지로 에너지를 써서 질서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우리 생명체, 생명활동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생명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이걸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가 우리가 완전히 없는 상태를 상정을 할 수가 있겠죠. 기운이 완전히 없는 상태, 에너지가 없는 상태, 이거를 죽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생명체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거의 바닥이 난 상태,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남아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장기간의 병리 상태 또는 극심한 우울증, 이랬을 때에 해당하는 거겠죠. 기운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랫동안 병치료한 분들, 기운 있는 분들이 있나요? 대부분 기운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도 문고리가 저 앞에 있는 저 문고리를 열 힘조차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기운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운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상태가 돼요? 피로감이 심하거나 아니면 의욕이 좀 저하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운이 좀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운이 막 충분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활력이 넘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에너지 단계는 뭐랑 비례하냐면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활성과 비례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우울증 같은 경우 기운이 없는 대표 병증이 하나죠. 메타 분석이란 걸 해봤습니다. 우울증 환자들 대상으로. 메타 분석이 뭐냐면 한두 가지 연구가 아니라 무수히 수없이 많은 연구들, 그동안 연구된 많은 연구들을 통계적으로 보는 것, 이걸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의 뇌척수액 또는 혈청을 검사한 거예요.
그래서 뭘 봤냐면 미토콘드리얼 DNA라고 하는 걸 봤는데요. 이 수치가 대부분 증가해 있더라. 우울증이 있는 사람일수록 미토콘드리얼 DNA가 올라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얼 DNA가 올라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이제 세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파괴가 되면 그 안에 있는 DNA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DNA랑 이 미토콘드리아는 다른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기관이에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이 특이한 DNA가 흘러나와서 혈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내에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파괴되어 있다. 기능을 많이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우울증이 있을수록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져 있더라. 이게 이제 확인된 연구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기운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나이 따라서 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아요. 이 연령별로 연구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운이 많이 있다고 여겨지는 팔팔한 이제 20대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운이 많이 꺾여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70대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20대를 기준으로 100%라고 봤을 때 이 70대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약 한 60%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20대 때랑 비교해봤을 때 내로 작동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4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20대 때보다 70대가 기운이 40% 절반도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만큼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떨어질수록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더라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셀이라는 좀 권위 있는 학술지죠. 여기에서도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정도를 노화의 지표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노화가 될수록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비례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청년, 장년, 노년이 될수록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40대가 되면 이제 내가 좀 꺾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50대가 되면 진짜 이제 꺾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60대가 되면 이제 더 꺾일 것도 없다. 이랬는데 이제 70대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60대 그때만 돼도 날아다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만큼 나이가 우리가 들수록 기운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노화가 돼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좀 부수적인 별개 얘기긴 하지만, 요즘에 손주분들을 돌봐주신 조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이들 한 번씩 이제 돌봐주시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면은 이 아이들은 지금 기운이 어떻습니까? 100%다 못해 지금 막 150% 이렇게 되는 기운이 넘치는 아이들인데, 이거를 지금 이제 60대 이상 조부모님들께서 보시려면 기운이 지금 한 50% 수준으로 떨어져 있으신데, 이런 분들이 이 기운 넘치는 아이들을 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장모님께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고, 또 아울러 전국에 계신 손주분들을 돌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분들 이 영상을 보고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우울증, 노화 등도 미토콘드리아 활성과 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운이 없다는 게 대표적인 질환인 이제 우울증 또는 이 병리 상태들도 미토콘드리아의 활성과 연관이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노화, 이것도 미토콘드리아의 활성과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노화가 되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바꿔 말하면 생명체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바로 에너지라고 했죠. 기본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니까 노화가 진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하면 우울증을 개선하고 노화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이 된다, 우울증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바꿔 말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지면 우울증도 개선이 되고 노화도 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이걸 하나씩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유산소 운동, 조깅이나 자전거, 수영 이런 것들이 해당하죠. 이런 운동을 주 3회 이상 해주시고 한 번에 30분 이상, 이렇게 12주 한 3개월이죠. 이 정도를 지속을 했더니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올라갔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운동 강도를 높였다 낮췄다 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 강도의 80% 정도 수준으로 이제 전력 질주 하듯이 운동을 5분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5분간 좀 천천히 걷는 운동을 하고, 다시 또 전력 질주를 했다가 다시 또 천천히 걷는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주 2, 3회만 하더라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활성이 된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미토콘드리아 기능 활성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운동을 중단을 하면 바로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운동을 끝날 게 아니라 지속해서 운동을 해주는 것이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증가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만 하고 운동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오히려 활성산소만 만들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운동도 피로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는데, 이 운동을 지속을 하면 이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이런 항산화 효소들이 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하고 말아버리면 활성산소만 생기고 오히려 노화만 촉진되게 버리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주자. 두 번째는 이제 간헐적 단식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최소한 16시간 이상을 해줘야 됩니다. 16시간 이상 단식을 했을 때는 뭐가 활성화가 되면 오토파지라는 것이 활성화가 됩니다. 오토파지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대식작용, 나쁜 세균이나 파괴된 우리 몸 세포들을 잡아먹는 대식세포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파괴되어 있고 손상되어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들을 제거해주고 재생산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16시간 공복을 한다는 게 좀 매번 하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셔도 뭐 충분한데요. 조금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휴일이나 이럴 때를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 저녁에 식사를 좀 일찍 하시고 다음날 아침을 금식을 하시고 점심 때 식사를 하시면, 예를 들어 저녁을 6시에 먹고 다음날 12시에 점심을 먹으면 16시간 이상 공부를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죠. 실제로 뭐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침 금식을 활용을 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16시간 단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면인데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깊은 단계의 넌렌 수면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제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홍삼, 여기에도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홍삼이 많이 유행하기도 했는데 이런 요인 때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황계와 육계, 이런 생약제들에도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을 촉진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황계랑 육계를 보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무더위를 지칠 때 어떻게 하죠? 삼계탕에다 황계랑 육계를 듬뿍 넣어서 먹게 되어 있죠. 옛날부터 이렇게 황계와 육계를 활용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항산화제나 항산화 생약제들이 사실은 미토콘드리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항산 역할을 하는 것이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솜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약간 생소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미토콘드리아 활성시키는 핵심 성분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을 증진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솜, 이것을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흔하지 않아서 제가 좀 고용량의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솜 제품을 찾아서 링크를 걸어 놨으니 이걸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4가지를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하나라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고,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내 생활 습관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루틴을 알려드리자면 매일 식사 후에 30분 정도 조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면은 7시간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도록 특히 12시 이전에 수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 1회 정도는 16시간 이상 단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황계와 육계를 듬뿍 넣어서 삼계탕도 한 번씩 드시고, 그 다음에 내가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다 그러면 코엔자임 Q10 같은 항산화제도 복용을 해주시면 좋고, 이 스타틴은 항산화 물질인 코엔자임 Q10의 작용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이라면 의도적으로라도 코엔자임 Q10을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60대 이상이라서 나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 한 절반 이상 떨어져 있다, 그리고 나는 손주도 돌봐야 돼서 기운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니코틴 리보솜 NR 이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활력 있는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